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장관님이 지금 이 말씀에 피드백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말씀, 직을 건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같이 이 산업 안전에서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른바 엄벌주의가 통하는 데가 있고, 엄벌주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결국 50억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의 산재를 줄일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산재율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대체로 그러한데, 우리 경제는 성장하는데 산재가 줄지 못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산업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화성시를 다녀왔는데요. 화성시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진단이 중요합니다. 방금 유성규 노무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고위험 사업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그들에게 맞는 처방을 해 나가면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도 병행함으로써 그동안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맛있게 하고 채찍도 아프게 해가지고 산재 줄여서 저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맛없는 당근에 안 아픈 채찍이었다. 지금 훌륭한 지적 같습니다. 네. 오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예.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손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셔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일단 죄송한데 저 제일 뒤에 3열에 계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시죠? 예. 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이 790만 명인데 매년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급한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소외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길거리 노점상까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결제를 처리하며 디지털 인프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술의 온기가 지역과 골목까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국수집을 찾았는데 점심시간에 재료가 일찍 떨어져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상황을 봤습니다. 만약 이 식당의 사장님께서 연초 수요 예측 데이터가 있었다면 매출도 올리고 손님도 헛걸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과 AI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존 도구입니다. 이에 저는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확실히 세우고 이익을 나눠야 합니다. 데이터 청구권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내 가게에서 나온 결제 데이터만큼은 사장님이 직접 받아서 단골 관리와 마케팅에 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이익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 데이터를 가공해 수익을 낸다면 그 이익의 일부는 데이터 생산자인 소상공인에게 배당 형태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쿠팡 사태 같은 정보 유출 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피해 보상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둘째, 민관 데이터 개방 체계를 만들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정부나 지자체에 개방하면 파격적인 혜택, 예를 들면 데이터 인센티브를 주어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누구나 우리 동네 상권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화폐 앱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앱을 공공 플랫폼으로 키워주십시오. 결제뿐 아니라 예약, 오더 기능을 넣어 노쇼와 먹튀를 예방하고 날씨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결합해 사장님들께 AI 경영 비서 역할을 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또한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업종별 맞춤형
맞춤형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서 소상공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소상공인들도 변화 앞에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병원연세 대한민국 대도약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골목상권의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의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드신 순서대로 저 화신 대표이사님 말씀 듣고 이어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경북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서진입니다. 아마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그 중견기업이고 그 제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저희 자동차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 소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요즘 같이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입사 3년 내 이직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 정도의 인원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이직 관리도 힘들지만 채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에 있다 보니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이렇게 그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억지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지방에 거점을 두고 오랫동안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데 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거 뭐 자꾸 세금 쓰자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그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보다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직접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보면 어떨까. 회사에 지원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크고 또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글 뭐 주소지를 뭐 검색을 한다든지 코드를 주면 그건 금방 확인이 될 테니까 지방의 중소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뭐 청년층도 좋고요. 이렇게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좀 발굴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좀 청년들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소나마 지방에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지적은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채용, 고용 지원을 할 때 지금 회사를 지원해서 근로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체감도 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적으로 훨씬 간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금 관리를 하니까. 예.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 기재부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님 이거 노동부에서 하는 것 중에 재경부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인데 채용 장려금 그다음에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은 지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중견기업 지역에는 중견기업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국감대 논의되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측에 세제 지원을 하거나 회사에 고용하는 측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하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런 개별적 요소에 따라 지원은 정부에서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효용성도 높고
그거는 전체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국민 균형 성장하고 양극화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란권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그 1월 2일 날 이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도약의 미래를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지금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대중소기업 실상에 대해서 한국은행 통계 2024년 걸 보면 이 중소기업은 99.9%고 소상공인 포함입니다. 대기업이 0.1%인데 매출액은 중소상공인이 39%고 대기업이 62%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영업이익은 99.9%의 중소기업이 26%를 가져가고 0.1%의 대기업이 74%를 가져갑니다. 이건 통계일 뿐이지 제가 어떻게 뭐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정말로 정부, 국회, 경제계가 합심해서 대중소기업이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고루 성장하는 경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으로 좀 바라는 사항입니다. 사실 요즘에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입점 기업에 부과하는 그 수수료가 45% 그러니까 절반이 거기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이제 수수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입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요. 판매 촉진비 무슨 비 뭐 해가지고 많이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근데 매출 규모로 보고 뭘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거기 입점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깎는다, 너무 그렇다, 뭐 이런 부분들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 현장에 있는 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던 중소기업한테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건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요. 저는 산업부에 있는 코트라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더 전폭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길을 열어주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화장품의 본고장인 프랑스하고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우리 중기부 장관님도 뷰티, 푸드에 대해서 같이 중앙회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발전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가보면 프랑스 식당 무슨 식당에는 중식당에는 사람이 없지만 한국 식당에는 줄을 섭니다. 저도 맨하탄 32가에서 순두부집에 줄을 섰다가 1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차례가 나가지고 그 옆집 짜장면집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지원을 하면은 이 작은 중소기업이나 아까 R&D 푸드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난 그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식당도 음식을 잘 만들면 손님이 매 터지거든요. 그런 R&D 푸드에 푸드를 R&D로 그런 그 식당들한테도 한번 제공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 속속들이 정책이 스며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경협 회장 와 계시는데 그 한경협하고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옛날같이 더 적극적으로 좀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좀 마지막에 이제 협회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숙박시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AI 기반의 IT 솔루션을 공급하는 종합숙박솔루션 기업 더유시계 대표이사 신현욱입니다.
6년 전 청년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은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덕분에 올해 연매출액 3,500억을 목표로 할 정도로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갖고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지역관광의 미래는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천여 개의 관광호텔이 아니라 전국에 2만 7천 개가 넘게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숙박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관광 숙박업과 달리 지역관광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숙박업은 외국인 고용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숙박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도 30년 전에 제정된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지원 사업조차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관광 인프라를 혁신하는 일반 숙박업에도 관광 숙박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소의 예산으로 지역관광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림입니다. 저희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9천여 명의 그 조합원이 각자 저기를 해서 그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예방 교육과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서 돌봄과 의료를 서비스를 750여 명의 직원과 함께 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는 사회연대 경제에 관련한 짧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방식 다시 묻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제 규모의 숫자는 커졌지만 그 성과가 모두에게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소득과 자산, 지역과 사회 서비스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함께 누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며 돌봄, 의료, 주거, 환경 등과 같이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위기 앞에서 사회연대 경제는 이미 지역과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 경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의료복지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재정 절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도 비용은 조직이 부담하고 또 그 성과는 사회 전체 이익으로 기속되어도 해당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제한적입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양극화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를 투자 가능한 가치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은 세제 혜택, 성과 기반 보조금, 사회연대 경제 전용 금융 구축과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입니다. 현재 금융시장 사회적 가치와 장기적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많은 사회적 연대 경제 기업들이 성장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용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그 인내 자본과 성과 연계 투자, 또 정책금융, 또 민간금융 연결을 성장 인프라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에는 실험과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고 성장기에는 전용금융과 판로 연계, 또 규모화 지원이 중요합니다. 도약기에는 공공조달, 또 민간협력, 지역 기반 앵커 조직 역할을 통해 사회 전체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 전략 속에 사회연대 경제가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련 부처의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마지막으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 최우선 과제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올해 경제에게는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넓히고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력하고자 합니다. 대기업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김민석 총리님이 오셔서 13개 그룹 협력사 500여 기업이 함께했는데 올해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더욱 늘리려고 합니다. 또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취업 설명회와 채용 박람회도 적극 개최하겠습니다. 노동부와 주요 그룹 최고 인사 책임자 모임을 정례화해서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폭넓게 찾겠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게 있나 본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쉬었음 청년 문제와 관계돼서 정부의 대책을 부탁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쉬었음 청년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가 지금 더 불거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청년들의 어려움이 코로나19에서 노동시장 경직이 나타나고 나서 그 상황에서 더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고 최근에는 AI 때문에 또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년연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청년 고용 문제는 계속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반드시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될 것입니다. 니트 청년 문제에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니트 청년들이 지내는 시간은 그 시간이 그 청년들을 스스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뺏게 됩니다. 그래서 니트 청년에 대한 대응은 훨씬 더 조기 개입으로 빠르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니트 청년들 연구를 해보면 전통적인 취약층도 있습니다. 장애 청년이나 경계선지능 청년이나 저학력 저기술 청년, 빈곤 청년 이런 전통적인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도 있고 새롭게 산업의 구조 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니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해법으로는 니트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법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부와 같은 단일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힘을 합쳐서 통합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면 고등학교에서부터 니트 청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하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면 다부처를 같이 모아서 같이 연결된 정책을 펴자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쉬었음 청년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좀 다부처적인 상식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지역 불균형의 문제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청년 정책이 훨씬 더 뛰어나고 지방으로 갈수록 청년 정책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청년 고용 서비스도 고용 서비스 안에 있는 워커들의 처우도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 서비스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다 균질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일자리 확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 저희가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일경험들도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굴들이 더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그리고 결혼한
성장할 수 있는 시기 30대까지 그런 로드맵이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이직하는 청년들 이런 방식으로 로드맵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AI에 대한 충격이 지금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니트 청년들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청년들한테 좌절을 더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도 지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균형 성장과 양극화 극복 과제 중에는 지역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한 말씀 하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5대 대도약 대전환의 첫 번째로 지방주도 성장을 올려주셔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그동안 쭉 함께 논의해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 집약되어 있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에 있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그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데, 근데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게 이전 기업에 비해서는 약간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지키고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그런 차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책 속에도 보면은 세제 지원이 지방 이전 기업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재정경제부에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지역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과제고, 제가 이 회의 오기 전에 전남 광주 국회의원님, 또 전남지사 광주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왔는데, 해당 지역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왜 지원 안 해주고 자꾸 옮기는 것만 해주냐. 그러면 서울 갔다 오면 더 낫냐.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자료는 공개된 자료죠. 네, 오늘 이거 우리 국민들께서도 네. 아무 때나 좀 뒤쳐서 찾아볼 수 있게 네. 여기에 대한 또 코멘트도 좀 붙이고 의견도 좀 낼 수 있게 네. 어디에다 좀 공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자료 공개 사이트가 있긴 있을 텐데. 네, 기재부 홈페이지 각 부처 연계해가지고. 네, 이걸 좀 쉽게 대한민국의 구체적 경제 발전 전략이 뭐냐, 성장 전략이 뭐냐, 이거를 좀 찾아볼 수 있게. 네. 이거 자세히 좀 파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90분 넘게 토론을 해봤는데 답답한 현실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 또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도 느낀 것인데, 역시 우리가 맞닥뜨려서 노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언제나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좋아지는 부분은 또 좋아지지만 또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빠지는 영역도 있어서 소위 K 성장이래나 이래서 이 성장도 극히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극도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포기할 부분은 또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또 새로운 영역도 발굴하고 또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집중하되 또 탈락하거나 또는 배제될 위기에 처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또 충분히 보완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또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들 각 부처에서 잘 챙겨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국무총리 발언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말씀. 또 먼저 해야지. 뭐 하세요. 저 사회 보시는 분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워낙 이 자료가 지금 충실하게 굉장히 재경부 김현철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정부 부처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아마 국민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아 정말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이제 국민성장펀드 중에 40% 이상을 지방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40%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5극 3특에서 1극을 빼고 나면 4극 3특이 1극화고에서 40%를 4극 3특에서 가져가고 60%가 그러면 1극에 지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바뀌면 좋지 않을까. 60이 지방으로 지원을 하고 40이 아닌 걸로.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GRDP가 1200조고 비수도권이 1000조 정도인데요. 이게 새천년 열리고 지금 25년 지났는데 25년 동안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 6대4의 비율이 계속된다면 이게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펀드인 만큼 조금 역발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